싸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저 발상의 전화를 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은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외과 아니라 수술 잘한다고 이국종 교수도 참나 이건 발상에 진짜 기가 막힌 노벨 과학상 받아야 돼. 아이디어상 받아야 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 얘기 많이 저는 김병준 교수는 본래 예. 우리 쪽이었는데 예. 합리적이죠.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서 마지막 총리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예.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제 반대하니까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볼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가봐야 자기 고생만 할 거예요. 나는 김병준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예.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잘 아는데 왜요? 정치 12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영 의원 수행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러니까 훨씬 지난 2주간요, 네. 예, 방송 청취율이 높아졌어요. 제가 없어서? 예. 아,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네. 만나는 분들이 네. 재미가 없더라. 청취율은 높아졌고. 예. 그 2주간 그럼 계속 스튜디오 나오셨습니까? 나왔죠. 네. 개근하셨군요. 개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야 요즘 우리 민주평화당의 이름이라도 나오지. 여기 아니면 안 불러줍니다. 자, 마침 또 제가 휴가 가고 또 이렇게 뜸한 사이 북미 관계도 뜸했었습니다, 좀. 그죠?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갑자기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 뜸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공장장 추궁할 것 같아서 어제 SNS에다 추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제 공갈에 넘어가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일주일 내로 북한 갈 것이다. 네. 그런데 2주 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보수층도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의미입니까? 9.12 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게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어떻게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갑니다. 근데 워낙 지난 몇 개월간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사이에 중국 가서 중국 3번 만났습니다. 예. 3번. 예. 북미 정상회담 후는 한 번 간 거지. 네, 토탈 3번. 토탈 3번. 말을 그렇게 해야 방송 청취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주가 훨씬 높았다니까. 아무튼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민생 탐방을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과시를 하는 거예요. 네. 핵 문제도 미국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네. 체제 보장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발전도 중국, 미국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민생에 내가 전념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사실 네. 저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신다. 네. 노벨 평화상도 거기서 받아야지 왜 나냐. 네. 이렇게 아주 겸손한 안전운전을 했는데 물론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뭐 철도회담, 도로회담, 이산가족 상봉, 무슨 뭐 농구단 별게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완전 전방위로 하고 있죠. 지금. 예, 네. 전방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발효, 효과를 보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 제재 예.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로 일을 진행할 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쁜 점이,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제 말씀드리는 경험에 의하면은 예. 북한의 인력 풀, 맨파워가, 예. 캐파시티, 능력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해주고, 거꾸로. 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관계 일을 할 수 있도록 아. 처음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좀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빠르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담당할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벌어지다 보면 그 인력들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니까 다른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북미 관계도 이제 집중하려면 인력이 한 군데에 집중할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좀 흩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면도 있다. 예,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사를 제가 예.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굉장히 북한이 바쁘다. 정신없다 이거죠. 북한이 정신없다. 예.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서 예. 정신없다. 그막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예. 예. 정신없다. 그러다 보니 북미 관계가 가장 신중해야 될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미뤄지게 된다. 네, 그렇죠. 아하,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저희가 이제 김준영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또 미국이 그 사이에 국무부의 라인업을 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북했을 때 예. 카운터파트가 누구로 나오느냐. 김영철 위원장이 아니라 부장. 부장이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무부 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리용호, 리수영 예. 이 외교 라인이 북한에서도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 7월 1일 날 예. 엊그제 예. 앤드루 킴이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예. 김영철 부장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날 썬김 최선희 예. 부부장도 만났거든요. 예. 만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 라인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카운터파트가 변함없이 예. 김영철 부장이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준영 교수하고 좀 다르게 예측하시죠. 김준영 교수는 이제 CIA 시절에 폼페이오 장관이 시작했고 접촉을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수장이 됐으니까 북한도 외교 라인으로 이제 변경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것이 정석이죠. 정석이지만은 저처럼 예. 북미 관계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력자들이 외교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통전부장이 이런 대미 대북 관계를 다 하거든요. 예. 물론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하고 있지만은 외무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더 위에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정치적 그렇기 결정을 때문에 모든 국내에서도 그렇죠. 여야 간에 정치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정치 협상을 할 때는 실력자들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 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영철 부장이 나오는 것을 제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진행. 네, 그런데 아마 적중해야 될 거예요. 적중해야 될 거, 적중할 겁니다도 아니고 적중해야 될 거라. 해야 될 거죠. 그래야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망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미국이라는 게요. 네.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9월 첫 월요일 네. 레이버데이 노동자 날까지 이 2달간은 완전히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네.
휴가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나 큰 빅 이벤트를 하지 않고 그냥 휴가 즐기는 거예요. 예. 현상 유지만 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빅 이벤트를 하겠죠. 극적인 빅 이벤트를 10월에.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가거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네. 제가 12단밖에 못 되는 거야. 어? 만약 내가 13단, 14단이었으면 9월이 예. 유엔 총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총회를 뉴욕으로 놓치셨군요. 뉴욕으로 초청을 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정상이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연설.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은 빅 이벤트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이벤트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명분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9월이면은 컴 셉템버 감세템버. 김정은 유엔 가서 총회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최소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떤 무엇인가 트럼프한테 선물 주는데 그게 ICBM 해체 정도는 나올 겁니다. 간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봐서는 안 돼요. 네. 예. 지금 그거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9월 유엔 연설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높게 봅니다. 네. 그 정도 이상의 이벤트가 있겠는가? 네.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공장장 이제 알아듣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 그런데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먼저 주장한 걸로 하죠, 그럼. 아, 이건 아니고. 만약에 이날 실제 연설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굉장히 또 급속도로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제재가 좀 일부 먼저 해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모라토리움이지만은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좀 가시화돼야 될 거예요. 네. 그걸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겠다. 뭐 볼턴은 그냥 한마디 한 거고 압력 요구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미군 유해 네. 송환시키고 또 꼭 과거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미국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야만이 억류한 사람들도 풀어주고 네. 모든 선물을 꼭 들려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돌아갈 때. 유해를 송환받아 올 거고 네. 거기에 담례로 최소한 어떤 경제제재 문제의 플랜과 ICBM 문제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진척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하고 하는 거예요. 뭐 트윗도 보면 신난 그렇죠. 뉘앙스입니다. 네. 잘 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큰 변화가 보게 될 것이다. 네.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둘 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없죠? 네.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가면.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문제고. 끝장이에요. 네. 돌아가면. 네. 속도가 문제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12단 해당되는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 정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그건 뭐 요즘 재미없는데 뭐. 아니, 요 앞 시간에 안상수, 준비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야권의 정계 개편, 특히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쏙 들어왔어요. 그죠? 정계 개편을 할 만한 동력조차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해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되어 갈까요? 지금 보십시오. 참패한 당은 네. 싸워가지고 망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민주평화당도 1인 2표제, 1인 1표제 싸웠어요. 한 이틀. 네. 싸우는데 어제 내가 가서 정리했습니다. 이러지 말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싸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은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외과 아니라. 수술 잘한다고 이국종 교수도 참나 이건 발상에 진짜 기가 막힌 노벨 과학상 받아야 돼. 아이디어상 받아야 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 얘기 많이. 저는 김병준 교수는 가능성이 높다. 본래 예. 우리 쪽이었는데 예. 함지적이죠.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마지막 받아서 총리, 예. 마지막 총리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예. 그런데 무산됐지만. 우리 야당이 이제 예. 반대하니까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보고 해볼까 싶어.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가봐야 자기 고생만 할 거예요. 그건 나는 그렇다, 지금. 김병준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예.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잘 아는데 왜요? 아,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아니 그분이 가면은 한국당이 잘 되면 안 돼요. 잘 될까봐. 아니 누가 가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궁금한 건 BJ가 누가 되든 누가 오시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무슨 정계 개편,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뭐 혹은 뭐 연대 혹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요. 그거 잘 맞추시잖아요. 보수는 예. 자기 개인 이익으로 뭉칩니다. 이념으로 뭉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아직은 분열 안 됐어요. 이 분열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진보 개혁 세력처럼 자꾸 해본 사람들이 잘하지. 그런데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도 잘하지만 또 통합도 잘해요. 그런데 보수는 잘 분열 안 하지만 한번 지금 벌어졌다가 그 정도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네. 4천여 명의 당선자 중 17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한 4천여 명 예. 기초의원까지 되는데 민주당이 17석 광역단체장 중 14석을 먹는 등 예. 2,500석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 엄청나게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앞서갔죠. 예. 그럼 망한 당들이 꼭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망한 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싸우는데 우리는 어제 딱 봉합시켰는데 또 싸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국당은 분열은 안 되지만은 누가 비대위원장 가더라도 예. 지금 총선 시간도 아니고 예. 대통령 시기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인적 청산을 몇 사람 하는 선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고 분당 혹은 합당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될 안될 거예요. 것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어제 보도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다시 나올 수도 당대표 있다. 출마하겠다. 하겠다고 이런 본인이 밝힌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밝힌 건 아닌데 그런- 지금 군부를 떼면은 장작은 타요. 연기가 나고 있다고. 설마 그렇게 빨리 나올까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당대표를. 바른미래당은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제가 맨 먼저 제안했던 개혁벨트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동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당은 인적 청산 몇 사람 하고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몇 명 탈당 정도 합니까? 뭐 제명을 시키든지 탈당 출당 뭐 이 정도? 출당을 하든지 그러겠죠. 그러겠지만은 큰 변화 없고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잘 계시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도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일부 나와서. 예. 그 대신 우리 당으로 올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거기는 거기대로 할 거고. 그러면 안철수 또 대표 안철수 대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는 한국당과 통합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당으로 통합되면은 자동적으로
본래의 집으로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대통령 후보 되겠다 하는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예요. 통합된 보수당에서 보수 후보가 되는 그림. 그렇죠. 그런 그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런 박지원 대표님이 본인의 미래 말고 다른 미래는 잘 맞추시니까요. 제 미래도 잘 맞추잖아요. 저는 분명히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마는 촛불혁명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은 성공했는데 네. 개혁이 미진하고 네.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우니까요. 네, 네. 이것을 우리가 개혁 벨트로 처음 구성하자 했을 때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잘 돼갑니까? 157석으로 해서 네.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제가 제안한 것을 우리 천정배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없어요.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네, 그런데 곧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시면 저는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후가 되지 지금은 안 되죠. 그 이후에 될 것이죠. 예. 민주당은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저는 아는데 말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된다고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닌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딱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것 같다. 예, 그건 말 못해요. 객관적으로 그냥 예. 전망. 제가 왜 저 죽을 일을 합니까? 몇 선입니까? 다선이 될 거예요. 다 다선이 나오죠. 다 다선이 나오는데. 다선이 됩니까? 네. 다선도 다선 의미가 있으니까. 대표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다 가까워요. 다 가깝겠죠. 남자인가요? 예. 여성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남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예. 저하고 박남매니까 거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해봐야 알죠. 하지만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많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혹시 과거에 총리했던 분도 됩니까? 저는 답변 안 했어요. 이 중앙위원회에서 예. 컷오프 3명으로 시킨다 하면은 예. 중앙위원회는 되게 파벌로 가요. 예. 그 구성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컷오프를 해봐야 나타나죠. 그리고 친문들이 단일화한다. 뭐 또 부엉이 나왔대. 예. 그런 것은 뭐 나올 수 있어요. 정당이란 게.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돼야 되고. 그래요? 예. 3선인가요? 4선인가요? 그냥 다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알려주십시오. 싸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저 발상의 전화를 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은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외과 아니라. 수술 잘한다고 이국종 교수도 참나 이건 발상에 진짜 기가 막힌 노벨 과학상 받아야 돼. 아이디어상 받아야 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 얘기 많이 저는 김병준 교수는 가능성이 본래 높다? 예. 우리 쪽이었는데 예. 합리적이죠.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마지막 받아서 총리, 예. 마지막 총리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예. 그런데 무산됐지만. 우리 야당이 이제 예. 반대하니까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보고 해볼까 싶어.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가봐야 자기 고생만 할 거예요. 그건 나는 그렇죠. 김병준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예.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잘 아는데 왜요?
정치 12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수련회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러니까 저도- 훨씬 지난 2주간요, 네. 방송 청취율이 높아졌어요. 제가 없어서. 예.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만나는 분들이 네. 재미가 없더라. 청취율은 높아졌고. 예. 그 2주간 그럼 계속 스튜디오 나오셨습니까? 나왔죠. 네. 개근하셨군요. 개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야 요즘 우리 민주평화당의 이름이라도 나오지. 여기 아니면 안 불러줍니다. 자, 마침 또 제가 휴가 가고 또 이렇게 뜸한 사이 북미 관계도 뜸했었습니다, 좀. 그죠?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갑자기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 뜸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공장장 추궁할 것 같아서 어제 SNS에다 추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제 공갈에 넘어가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일주일 내로 북한 갈 것이다. 네. 그런데 2주 만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보수층도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의미입니까? 9.12 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게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어떻게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근데 돼갑니다. 워낙 지난 몇 개월간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사이에 중국 가서 중국 3번 만났습니다. 예. 3번. 예. 북미 정상회담 후는 한 번 간 거지. 네, 토탈 3번이고. 토탈 3번. 말을 그렇게 해야 방송 청취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주가 훨씬 높았다니까. 아무튼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민생 탐방을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예. 핵 문제도 미국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예. 체제 보장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발전도 중국, 미국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민생에 내가 전념한다. 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보여주는데 이유가 하나 사실 있고. 네. 저는 처음 문재인 궁금한 건 BJ가 누가 되든 누가 오시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무슨 정계 개편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뭐 혹은 뭐 연대 혹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요. 그거 잘 맞추시잖아요. 보수는 예. 자기 개인 이익으로 뭉칩니다. 이념으로 뭉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아직은 분열 안 됐어요. 이 분열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진보 개혁 세력처럼 자꾸 해본 사람들이 잘하지. 그런데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도 잘하지만 또 통합도 잘해요. 그런데 보수는 잘 분열 안 하지만 한번 지금 벌어졌다가 그 정도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네. 4천여 명의 당선자 중 17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한 4천여 명 예. 기초의원까지 되는데 민주당이 17석 광역단체장 중 14석을 먹는 등 예. 2,500석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 엄청나게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앞서갔죠. 예. 그 망한 당들이 꼭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망한 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싸우는데 우리는 어제 딱 봉합시켰는데 또 싸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국당은 분열은 안 되지만 누가 비대위원장 가더라도 예. 지금 총선 시간도 아니고 예. 대통령 시기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인적 청산을 몇 사람 하는 선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고 분당 혹은 합당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될 안될 거예요. 것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어제 보도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다시 나올 수도 당대표 있다. 출마하겠다. 하겠다고 이런 본인이 밝힌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밝힌 건 아닌데 그런- 지금 군부를 떼면은 장작은 타요. 연기가 나고 있다고. 설마 그렇게 빨리 나올까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바른미래당은 당대표를-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제가 맨 먼저 제안했던 개혁벨트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동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당은 인적 청산 몇 사람 하고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몇 명 탈당 정도 합니까? 뭐 제명을 시키든지 탈당 출당 뭐 정도? 출당을 하든지 그러겠죠. 그러겠지만은 큰 변화 없고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잘 계시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도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일부 나와서. 예. 그 대신 우리 당으로 올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거기는 거기대로 할 거고. 그러면 안철수 또 대표 안철수 대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는 한국당과 통합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당으로 통합되면은 자동적으로 본래의 집으로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대통령 후보 되겠다 하는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예요. 통합된 보수당에서 보수 후보가 되는 그림. 그렇죠. 그런 그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런 박지원 대표님이 본인의 미래 말고 다른 미래는 잘 맞추시니까요. 제 미래도 잘 맞추잖아요. 저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마는 촛불형 제재 해제 문제가 좀 가시화돼야 될 거예요. 네. 그걸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겠다. 뭐 볼턴은 그냥 한마디 한 거고 압력 요구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미군 유해 송환시키고 또 꼭 과거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미국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야만이 억류한 사람들도 풀어주고 모든 선물을 꼭 들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돌아갈 때 유해를 송환받아 올 거고 거기에 담례로 최소한 어떤 경제제재 문제의 플랜과 ICBM 문제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진척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하고 하는 거예요. 뭐 트윗도 보면 신난 그렇죠. 뉘앙스입니다. 네. 잘 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큰 변화가 보게 될 것이다.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둘 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없죠. 예.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가면.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문제고. 끝장이에요. 돌아가면. 속도가 문제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12단 해당되는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 정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그건 뭐 요즘 재미없는데 뭐. 아니, 요 앞 시간에 안상수 준비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야권의 정계 개편, 특히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쏙 들어왔어요. 그죠? 정계 개편을 할 만한 동력조차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해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되어갈까요? 지금 보십시오. 참패한 당은 싸워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평화당도 1인 2표제, 1인 1표제 싸웠어요. 한 이틀. 싸우는데 어제 내가 가서 정리했습니다. 이러지 말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싸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저 발상의 전화를 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은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외과 아니라 수술 잘한다고 이국종 교수도 참나 이건 발상에 진짜 기가 막힌 노벨 과학상 받아야 돼. 아이디어상 받아야 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 얘기 많이 저는 김병준 교수는 본래 우리 쪽이었는데 함지적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서 마지막 총리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예.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제 반대하니까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가봐야 자기 고생만 할 거예요. 나는 김병준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잘 아는데 왜요? 아,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아니 그분이 가면은 한국당이 잘 되면 안 돼요. 잘 될까봐. 아니 누가 가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신다. 노벨 평화상도 거기서 받아야지 왜 나냐. 이렇게 아주 겸손한 안전운전을 했는데 물론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뭐 철도회담, 도로회담, 이산가족 상봉, 무슨 뭐 농구단 별게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완전 전방위로 하고 있죠. 예, 전방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발효, 효과를 보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 제재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로 일을 진행할 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쁜 점이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말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의 인력 풀, 맨파워가 캐파시티, 능력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해주고. 거꾸로. 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관계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좀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빠르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담당할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동시에 벌어지다 보면 그 인력들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북미 관계도 집중하려면 인력이 한 군데에 집중할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좀 흩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면도 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사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굉장히. 북한이 바쁘다. 정신없다 이거죠. 북한이 정신없다.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서 정신없다. 막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정신없다. 그러다 보니 북미 관계가 가장 신중해야 될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미뤄지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저희가 이제 김준영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또 미국이 그 사이에 국무부의 라인업을 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북했을 때 카운터파트가 누구로 나오느냐. 김영철 위원장이 아니라 부장. 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무부 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리용호, 리수영 이 외교 라인이 북한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 7월 1일 날 엊그제 앤드루 킴이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장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썸김 최선희 부부장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 라인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카운터파트가 변함없이 김영철 부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김준영 교수하고 좀 다르게 예측하시죠. 김준영 교수는 이제 CIA 시절에 폼페이오 장관이 시작했고 접촉을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수장이 됐으니까
그 북한도 외교 라인으로 이제 변경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것이 정석이죠. 정석이지만은 저처럼 네. 북미 관계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력자들이 외교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통전부장이 이런 대미 대북 관계를 다 하거든요. 네. 물론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하고 있지만은 외무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더 위에 있죠.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 그렇기 결정을 때문에 하니까. 모든 국내에서도 그렇죠. 여야 간에 정치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정치 협상을 할 때는 실력자들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빨리 저는 되죠. 네. 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영철 부장이 나오는 것을 제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진행. 네, 그런데 아마 적중해야 될 거예요. 적중해야 될 거, 적중할 겁니다도 아니고 적중해야 될 거를. 해야 될 거죠. 그래야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망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미국이라는 게요. 네.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9월 첫 월요일 네. 레이버데이 노동자 날까지 이 2달간은 완전히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네. 휴가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나 큰 빅 이벤트를 하지 않고 그냥 휴가 즐기는 거예요. 네. 현상 유지만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빅 이벤트를 하겠죠. 극적인 빅 이벤트를 10월에.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가거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네. 제가 12단밖에 못 되는 거야. 만약 내가 13단, 14단이었으면 9월이 예. 유엔 총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총회를 놓치셨군요. 뉴욕으로 초청을 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정상이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은 빅 이벤트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이벤트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명분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9월이면은 컴 셉템버. 감세템버. 김정은 유엔 가서 총회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최소한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어떤 무엇인가 트럼프한테 선물 주는데 그게 ICBM 해체 정도는 나올 간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봐서는 안 돼요. 네. 예. 지금 그거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9월 유엔 연설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높게 봅니다. 네. 그 정도 이상의 이벤트가 있겠는가? 네.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공장장 이제 알아듣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건. 네. 아니 그런데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먼저 주장한 걸로 하죠, 그럼. 아, 이건 아니고. 만약에 이날 실제 연설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굉장히 또 급속도로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제재가 좀 일부 먼저 해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모라토리움이지만은 경제제